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인간 중심의 하천 개발. 하천의 수변 생태계는 날로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 외래 어종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고유 어종. 거의 잡히는 게 외래 어종. 외래 어종이 장악한 하천에서 고유 어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 산란장. 과연 인공의 힘은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계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팔당호.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어업을 하고 있다는 한 어민을 만났다. 작은 배 한 척으로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왔다는 김두식 어민. 매일 나서는 뱃길이지만 요즘 따라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20년) 동안 저 고기를 잡았고, 그때 고기 종류는 붕어, 메기, 장어, 잉어, 여러 종류를 잡았는데 이 본래는 토종고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뭐가 많이 잡혀요? 요즘엔 블루길이 많이 잡히죠, 뭐 블루길이. 과거 잘 잡히던 붕어나 잉어 등 토종 어류들은 사라지고 대신 그 물에 올라오는 건 외래 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가 대부분이다. 블루길 뒤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블루길이에요. 언젠가부터 씨가 말라버린 토종 어류.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래 어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만으론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졌다. 어민들은 잡힌 외래 어종을 시에 팔아 얼마간의 비용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회장님, 여기 외래종은 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하세요? 네, 우리 시에서 외래 어종 퇴치로 해가지고 수매를 해줘요. 수매. 이렇게 한번 조업에 나올 때마다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건 값이 많이 나가는 고유 어종 대신 외래 어종이 70% 이상이다. 오늘도 잡힌 물고기 중에 60%가량이 블루길과 베스 같은 외래 어종.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붕어가 한 20마리 되고, 그리고 외래 어종은 한 50마리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래종은 그럼 지금 두 가지인 건가요? 베스? 네, 베이스하고 블루길하고. 보통 오늘이 좀 비와서 많이 안 잡혔는데 예. 많이 잡힐 때는 몇 마리 잡고 그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외래 어종이에요. 거의 잡히는 게 외래 어종이에요. 사실상 한반도의 하천을 장악한 외래 어종은 단순히 고유 어종의 서식지를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수변 생태계와 철새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잉어과에 속하는 소형 담수어로 민물 조개 속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 납자류과 어류. 그 종류로는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흰줄 납줄개 등이 있다. 한반도 하천에 흔하게 존재했지만 최근 하천의 생태 환경 변화와 서식적 혼란으로 급속도로 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한반도의 수변 생태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외래 어종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 토종 어류의 여러 단계, 알부터 치어, 성체 이 각 단계마다 심각하게 포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일부 종은 멸종으로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토종 어류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외래종이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하천 생태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외래 어종으로는 베스와 블루길이 꼽힌다. 이들은 몸집이 작은 고유 어종을 먹어치우는데 알과 치어, 성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그렇다면 외래 어종은 언제부터 국내에 유입됐을까? 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주로 이렇게 식용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일종의 그 음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베스 같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외래 종을 들여왔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낚시, 스포츠 낚시를 위해서 이게 외래 어종을 들여왔어요. 한때 국내에선 양식용으로 쓰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들여왔다. 문제는 공격성이 강한 외래 어종들이 고유 어종을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 어종과는 달리 개발로 인해 무너진 생태계 속에서도 적응력이 강한 외래 어종은 살아남아 국내 하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국내 하천에서 고유 어종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사라지고 있는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생물보전연구소. 이곳에서는 인공 종묘 생산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고유 어종을 생산하고 있다. 각각의 그런 우리 토종어류들은 생식생물학적인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그런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각의 종 특성에 맞게끔 수질이라든가 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 환경 이러한 것을 각각의 종에 맞춰 갖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온도, 그다음에 산소 요구량, 그리고 먹이 이러한 것들이 다각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잘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박사는 2011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종묘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 어종은 약 60여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멸종 위기종과 보호종을 포함해 납자륙과 어종의 기술을 개발 연구 중이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거는 각시붕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고요. 예전에는 우리 하천 이런 데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종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 개발 이거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흐르는 각 하천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인 각시붕어. 농업과의 민물고기로 하천 중류에 모여 살며 낙동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는 꺽지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어종 30여 종에 대한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 연구 중이다. 저희가 토종어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지금 급격하게 자원량이 줄어드는 애들 그런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종들 즉 종묘 생산 기술이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대상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유 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봐서는 관상어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종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좀 많이 해가지고 토속 어류를 지금 관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종묘 생산은 자연과 최대한 가까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 물고기들에게 주는 먹이도 자연에서 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먹이를 사용하는데 알테미아 역시 그 중에 하나다. 네, 이거는 알테미아라는 건데요. 알테미아라는 거는 이제 갓 부화한 새우예요. 물벼룩이랑 같은 사이즈의 갓 부화한
그 물고기 어류들이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 경우 물벼룩이 이제 급여가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새우 치어를 부화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치어들에게 먹이를 줄 때는 물고기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물고기들의 반응을 잘 살핀다.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 물살을 일으켜 물고기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성어에게 먹이를 줄 때도 물고기들이 먹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이 같은 행동은 성어들에게는 먹이 공급과 함께 하천에 방류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행동력까지 보는 하나의 훈련인 것이다. 곧 있으면 물고기들의 산란철. 보통 4월에서 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산란을 시작한다. 이 시기의 물속은 수많은 생명들의 탄생의 신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인공적으로 종묘 생산을 하게 되면은 산란 주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절을 통해 갖고 하는데 광주기하고 그다음에 온조절을 통해 갖고 친어 그러니까 어미 고기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의 종묘 생산은 일정 시간 적응 기간을 거쳐 인위적인 성숙을 유도하는 친어 순치 후 성숙 유도된 암컷 어미를 통해 성숙란을 얻으면 수컷의 정액을 통해 수정을 시킨다. 부화가 되면 알테미아 또는 물벼룩을 먹이로 주면서 치어로 키우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미 모습을 갖춘 물고기로 성장한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지류하천. 지난 2016년 연구소가 아산시와 함께 인공 생산한 토종 물고기들을 방류했던 장소다. 1년 사이 토종 물고기들이 잘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곡교천하고 합류되어지는 여러 가지 온천천, 온양천 뭐 이러한 지류하천에는 약 10년 전만 해도 26개 종이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지역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약 한 10종에서 16종 정도밖에 서식하지 않는 거로 나왔습니다. 과거 납자룩과 어류들이 많이 서식했다는 하천. 하지만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 과거 서식했던 어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진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방류했던 물고기들, 과연 잘 적응했을까?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채집된 흰줄 납줄개하고 그다음에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세 종이 지금 혼재되어 가지고 채집이 됐는데 2016년에 요 큰 사이즈는 2016년에 저희가 방류한 그러한 고기고 그리고 요 작은 놈들은 아마 작년에 큰 개체가 여기서 산란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방류한 그런 고기인데 건강도 괜찮고 어디에 뭐 상처도 없고 그리고 건강성은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수생태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의 특성에 맞는 고유 어종을 방류하고 하천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앞으로의 하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인공 종묘 생산으로 사라져가는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일은 그 하나의 대안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천의 생태 환경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물고기들은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의 용지 호수. 외래 어종이 많아 생태계 교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꼽히는 곳이다. 제작진도 함께 보트에 탑승해 인공 산란장 설치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쪽으로 보이는 저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수심이 깊다 보니까 얘들이 산란장으로서 좀 부적합해가지고 올해에는 이거보다 수심이 좀 낮은 곳으로 병행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는 보통 수온이 17에서 19도씨 정도가 되면 산란을 준비하는데 빠르면 4월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 장소는 물가의 수초나 침수 상태의 수목 그리고 돌무더기다. 그 특성을 이용해 물가 근처에 인공 산란장을 설치한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베스는 육식 어종이면서도 많은 양의 알을 산란해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스라 하는 게 산란이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돼서 하니까 먼저 그 따뜻한 기간 돼야 알을 놓기 때문에 따뜻하기 전에 먼저 이 돌멩이를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인공 산란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물 소운에 맞게끔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산란장의 효과는 어떨까? 작년에 설치한 인공 산란장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암놈 한 마리당 평균 7,000개의 알을 낳는 베스를 인공 산란장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난 알을 삶아 죽이는 방식으로 조기에 퇴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외래 어종의 알 퇴치 작업과 함께 성어와 치어 퇴치도 진행되고 있다. 호수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해놓고 이틀에 한 번씩 그물을 걷는 것이다. 과연 이 호수 안에는 어떤 어종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설치해놓은 그물을 걷어 용지 호수 안에 실제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결과 그물 안에선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이 80% 이상 발견됐다. 많게는 하루에 몇백 마리씩 잡힌다고 한다.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었던 용지 호수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모습 뒤에 외래 어종이 장악한 현재 생태계의 속살을 품고 있었다. 봄이 찾아오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시기. 지금 전국의 하천과 호수에는 대대적으로 인공 산란장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칠성댐에서도 그 준비가 한창이다. 이 식물은 노란꽃창포로요. 이 노란꽃창포의 뿌리가 수연 뿌리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산란하기에 적합한 그런 식물입니다. 수위가 불안정한 강이나 댐에 식생형 인공 산란장을 설치해 어류들의 산란처와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인공 산란장을 설치하는 목적. 햇빛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중간 부분은 일부러 비워두고 어소를 달아두는 공간으로 만든다. 완성된 인공 산란장을 가지고 수중으로 이동하는 작업팀. 오늘 인공 산란장이 설치될 장소는 작년에 이미 인공 산란장을 설치한 곳이다. 오늘은 그 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위 변동에도 산란장이 물 위에 제대로 떠 있어야 하고 식물끼리의 파손도 줄이기 위해서 이 고정 작업을 잘 마무리해야만 한다. 식생 기반제 노란 꽃창포를 일일이 식재해서 제작한 친환경 인공 산란장. 식생 기반제는 코코넛 섬유로 만들어 물에 닿아 분해가 되더라도 자연 생태계에 큰 해가 되지 않게 했다. 네, 저쪽에 설치된 게 작년에 설치가 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한 2, 3년이 지난 이제 인공 산란장입니다. 지금 인공 산란장 저희가 관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예초 및 제초를 하고 있는데요. 예초랑 제초를 해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식종을 했던 목적종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유입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수질도 정화가 되고 그런 효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의 다른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인공 산란장. 이곳에선 이미 작년에 식재한 식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작년에 가평군에 설치한 인공산란장 같은 경우 저희가 수중 촬영을 해보니까 물고기 산란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물고기 산란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물고기들은 보통 산란을 할 때 부분적으로 산란한 게 한 번에 뭉태기로 산란을 하다 보니까 그 산란된 알 중에서 일부 한 10% 정도는 고사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산란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산란이 이루어져서 치어들이 부화를 끝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 꽃창포의 뿌리는 수중으로 1m 이상 길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곳이 물고기들의 산란 장소. 작년에 설치한 한 인공 산란장의 경우 산란의 흔적이 많이 발견됐고 부화까지도 이어진 모습이 대다수 관찰됐다. 비록 인공의 힘이 가미된 성과이긴 하지만 무너졌던 수변 생태계는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이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연을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강 수계를 가로지르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청댐. 대청댐으로 생긴 대청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양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호수다. 이 지역에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다. 또 대청호 주변은 경관이 수려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잦은 수위 변화로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대청호의 생태계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청호에도 지난해 인공 산란장이 설치됐다. 댐 저수지는 봄철 갈수기에 수위 저하로 인해 가지고 어류 산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인공 산란장을 설치를 했고요. 토종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얕은 저수지 얕은 곳에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이 수위 저하에 따른 그런 제약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만회를 하고 어류의 산란, 그다음에 치어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인공 어류 산란장이 설치된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10분 정도를 달렸다. 지금 저수지 사면을 보면은 지금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물고기들이 낮은 곳에 대해서 그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수위가 낮아지면은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산란의 장애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 물고기들은 물가 주변에 형성된 풀숲이나 바위 근처에 마음 놓고 산란을 했었다. 하지만 하천 공사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천의 수위 변동과 변화가 일어났고 물고기들은 산란지와 서식처를 잃게 됐다. 인공 산란장은 수중에 인공적으로 물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물고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공 어류 산란장 근처에 다다르니 이곳이 인공 산란장임을 알려주는 부표들이 군데군데 떠있는 모습이다. 이 밑으로 수중 아파트 형식의 인공 어류 산란장이 설치돼 있다. 예, 여기가 지금 대청호 내에 그 설치되어 있는 인공 어류 산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3단 아파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층에서 좀 중하층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이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산란장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상층에 주로 이제 서식하는 어류들이 이제 상층부에 있는 산란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설치된 이 인공 어류 산란장은 가로 세로 12m 3단 아파트 형태로 설치됐는데 저수지의 수심별로 모든 물고기가 인공 어류 산란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수중의 모습을 보니 물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와 물고기들의 산란을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공 어류 산란장은 실제로도 물고기들의 산란과 서식을 돕고 있을까? 지난 2013년 인공 어류 산란장을 설치한 이마오에서는 산란을 준비 중인 쏘가리의 개체수가 다수 확인됐고, 안동호에서도 돌고기의 서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소양강댐에 설치한 어류 산란장의 경우 지난 2010년 황쏘가리, 얼음치 등 법적 보호종과 줄납자루, 꺽지 등 한국 고유종이 23종, 1,742개체에서 2013년 기준 34종, 1,640개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류 산란장 조성과 함께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배를 타고 다시 10여 분. 대청댐 내에 위치한 인공 수초섬으로 이동했다. (11,500제곱미터의) 거대한 면적의 인공 수초섬은 호수 내 수질을 정화하고 물고기들의 서식, 산란을 돕는다. 지금 이곳은 창포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 이제 계절적으로 좀 이르다 보니까 싹은 나지 않았는데 5월달 되면 이제 꽃이 핍니다. 뿌리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자라 있는데 이 뿌리 부분에 대해서 어류들이 산란을 하고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치어들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시처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2013년 설치된 인공 수초섬의 수질 정화 효과를 살펴본다면 물속의 질소를 245kg, 인의 경우 10kg을 제거한 만큼의 효과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로 인해 자연의 자정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자연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위대합니다. 대신 이제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자연 생태계에다가 그거를 최소한의 그러한 자원 첨가라든가 생태계 그 조정 이러한 것을 이제 해서 최소한의 그런 그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인간들이 그거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가꾸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최소화시키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공의 힘. 비록 인공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생태계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의 생태계가 되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연을 향한 인공의 힘은 우리가 무너뜨린 자연에게 우리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다.